지방정부의 국장급 간부들은 직접 삼성 본사를 찾아가 읍소했습니다. 중앙정부 대신 사죄하며 재발 결정을 돌려달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신뢰의 금은 너무나 깊게 갔고 모든 결정권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중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방 관료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공들여 쌓아온 공든 탑이 중앙의 오만한 펜 끝 하나에 무너질 수 있다는 비참한 현실을 말이죠. 지역 경제 지표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삼성의 생산 물량이 줄어들기도 전에 시장은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때 베트남에서 가장 활발했던 부동산 거래는 완전히 중단되었고 지역은행에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공장 부지와 아파트가 쏟아졌습니다. 지방정부의 세수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당장 계획했던 공공사업들도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더 큰 비극은 인재 유출이었습니다. 삼성이라는 꿈의 직장이 흔들리자 숙련된 엔지니어와 우수한 젊은이들이 다시 고향을 등지고 다른 나라로 떠나거나 호치민의 다른 외자, 기업으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공들여 키워온 지역의 경쟁력이 단 몇 달 만에 10년 전 수준으로 퇴보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절규는 하노이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중앙 관료들은 여전히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라며 지방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매일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던 지방 공무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도기가 아니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베트남 성장의 엔진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소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삼성의 푸른 간판을 볼 때마다 자부심이 아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공포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침몰해가는 배 위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자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삼성의 철수 발표 2달 후 타이응우엔성의 투자 유치국장은 하노이 삼성 베트남 본사 25층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성 전체 노동자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가 들려 있었고 그의 어깨에는 18만 가구의 생계라는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정훈 삼성 베트남 법인장이 차가운 정적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 수차례 마주 앉아 타이응우엔의 미래를 설계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오늘 흐르는 기류는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을 뗐습니다. 법인장님, 염치 없지만 마지막으로 빌러왔습니다. 중앙정부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의 오만이 우리 성 전체를 죽이고 있습니다. 제발 생산 라인 이전 결정을 한 번만 더 재고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국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차 베테랑 공무원의 자존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이정훈 법인장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창밖의 하노이 시내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국장님, 전력 차단 사태 때 우리는 4천억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정말로 잃은 것은 돈이 아닙니다. 파트너에 대한 신뢰입니다. 40조 원을 투자한 기업의 팔을 비틀어 세금을 뜯어내고 공장의 전기를 끊어버리는 나라에서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국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중앙정부가 가한 압박은 명백한 배신이었고 삼성의 분노는 정당했기 때문입니다. 국장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타이응우엔의 번영도 18만 노동자의 웃음도 이제는 전설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법인장이 국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삼성은 인도로 신규 물량을 이전하기로 했지만 현재 타이응우엔에 있는 기존 생산 라인은 폐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고용된 18만 명의 노동자들도 단 한 명의 해고 없이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국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량을 옮기는데 고용을 유지한다니요? 법인장의 눈빛에는 서늘한 분노 대신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부는 우리를 배신했지만 지난 15년간 삼성과 함께 땀 흘린 베트남 노동자들에겐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삼성을 위해 보여준 헌신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신규 투자는 인도로 가겠지만 우리와 함께 가족이 된 이들을 길바닥으로 내팽개치는 일은 삼성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삼성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자비이자 가장 강력한 복수였습니다. 배신한 정부를 대신해 그 나라의 국민들을 삼성이 지켜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국장은 그 자리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삼성은 돈만 버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공헌한 기업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에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의 이 결정은 곧장 베트남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노동자들은 공장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삼성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부가 버린 국민을 외국 기업인 삼성이 구제했다는 이 역설적인 소식은 베트남 중앙 관료들의 안면을 후려치는 가장 아픈 일침이 되었습니다. 5,200억 원의 눈먼 권력보다 18만 명의 삶을 먼저 생각한 기업의 품격. 삼성이 보여준 진정한 가치는 40조 원의 투자금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눈부셨습니다. 삼성이 기존 고용 유지를 선언하며 노동자들을 품어 안았지만 그것은 베트남 정부에게 가해진 가장 우아하고도 치명적인 형벌이었습니다. 하노이의 관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는커녕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공포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자국민의 생존권을 인질로 잡고 흔들 때 외국 기업인 삼성이 오히려 그들을 구제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당장 눈앞에 5,200억 원을 챙기기 위해 벌인 이 도박의 총체적 성적표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베트남이 향후 10년간 잃어버릴 유무형의 손실액을 최소 300조 원 이상으로 추산했습니다. 단순히 인도나 멕시코로 넘어가 버린 연간 수천만 대의 스마트폰 물량 가치만 따진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기회비용의 증발이었습니다. 삼성의 생산 라인 확장에 맞춰 준비되던 수백 개의 첨단 기술 연구소, R&D 센터,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공장들이 일제히 베트남행 비행기를 멈추고 경로를 틀어버렸습니다.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의 단순 조립 기지를 넘어 고부가 가치 기술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다리가 이번 사태로 완전히 거쳐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삼성의 뒤를 이어 넥스트 베트남을 꿈꾸던 글로벌 큰손들도 일제히 지갑을 닫았습니다. 한 글로벌 투자 컨설팅 업체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베트남은 5천억 원의 세금을 벌었을지 모르나 전 세계 투자자들의 확신을 잃었다. 신뢰가 무너진 국가에서 법치와 계약은 무의미하다. 이 한 문장은 베트남 국가 브랜드 가치를 순식간에 추락시켰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아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폭로전이 이어졌습니다. 세제 개편을 주도했던 부서와 산업 현장을 담당하는 부서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려 삼성특별지원법 같은 궁색한 대안을 내놓았지만 이미 떠나버린 신뢰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삼성이 남긴 것은 18만 명의 일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트너를 대하는 국가의 품격에 대한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기업을 단순히 세금을 짜내는 젖소로 취급하는 국가의 미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신뢰라는 자산은 쌓는데 15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한 달의 오만함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베트남은 피눈물을 흘리며 배워야 했습니다. 300조 원짜리 수업료. 베트남이 치른 이 천문학적인 대가는 이제 동남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신흥개발국들에게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올지 모르나 국가의 번영은 파트너와의 약속을 지키는 정직함에서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베트남은 텅 빈 공단의 차가운 바람 소리를 들으며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타이응우엔의 삼성 공장 간판은 여전히 푸른 빛을 발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삼성이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을 협박하고 배신한 정부를 위해 왜 여전히 18만 명의 고용을 유지하며 그 땅에 머무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 대한민국 기업, 그리고
삼성이라는 이름이 가진 진정한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남긴 것은 단순한 스마트폰 공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가 난다고 해서 약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품격이며 정치적 갈등보다 사람의 생존을 우선시한다는 기업가 정신의 실천입니다. 15년 전 아무것도 없던 논밭에서 사람의 눈빛만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던 그 초심을 삼성은 배신의 칼날 앞에서도 끝내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5,200억 원의 세금을 더 얻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 세계에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낙인이 찍혔고 인도로 넘어간 300조 원의 미래 가치를 멍하니 바라봐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삼성은 40%의 물량을 이전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기존 고용을 유지하며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3사는 직원을 가족으로 여긴다는 강력한 브랜드 메시지를 각인시켰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 즉 존경받는 기업이라는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신뢰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와 기업의 파트너십은 어떠해야 하는가? 베트남의 사례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업을 인질로 삼는 권력은 결국 자기 국민의 일자리를 파괴할 뿐이며 신뢰를 저버린 성장은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 LG, SK 등 수많은 한국 기업이 현지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K-기업의 위상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이윤만을 쫓았다면 오늘날의 세계적 존경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 우직함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진짜 힘입니다. 베트남의 18만 노동자들은 오늘도 삼성의 푸른 유니폼을 입고 공장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지켜준 것이 조국의 관료들이 아닌 바다 건너온 한국의 기업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고마움은 훗날 베트남 경제가 다시 일어설 때 그 어떤 세금보다 값진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신뢰는 40조 원보다 무겁고 사람의 마음은 5,200억 원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남긴 이 위대한 교훈이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기업들에게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을 뒤흔든 삼성의 분노와 자비, 그 충격적인 전말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생각의 거리를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기업들의 건승을 빌며 저희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